불교계를 대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 승가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주거 기반 복지 사업 등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발언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올해 출범 5주년을 맞아 청년불자 10,000명 수계 등 120개 중점 사업을 통해 청년불자 양성과 제2건학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제주의 밤하늘이 자비의 등불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주의 번영과 평화를 염원하는 봉축탑 점등식이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산사에서 인연을 찾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른절로가 이번엔 전남 나주 불회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기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해 세 쌍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1,600만 관객을 훌쩍 넘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도시 영월에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선관스님이 일군 부처님 마을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전국 각지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모여 특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 승가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주거 기반 복지 사업 등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선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고운 손들이 대형 스크린 위로 모입니다. 함께 모은 손끝에서 피어난 승가원의 새로운 비전은 모두가 나다운 삶을 이루는 행복한 세상. 불교계를 대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 승가원이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의 미래를 이끌기 위한 새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승가원은 여러분들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30년을 걸어 명실상부 장애인 복지를 대표하는 법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996년 중앙승가대학교가 강원도 원주의 미인가 시설이었던 소쩍새 마을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전문적인 복지를 제공하기 시작한 승가원.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실현하면서 2004년 장애인 생활시설인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을 설립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천사고려 일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한 행만 못하다는 것인데 이 모든 분들이 올해 승가원의 30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과거 소쩍새 마을의 원장 소임을 맡는 등 승가원의 시작부터 현재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는 이사장 형각스님은 애정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온 뒤로도 2000년이 넘게 전쟁과 가난, 질병과 소외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교가 지향하는 정토 사회의 구현을 위해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와 장애인 복지가 훨씬 발전하고 튼튼한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의 시대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역할,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특히 이 자리에서는 승가원의 지난 30년 역사를 정리한 사사가 봉정됐습니다. 과거 소쩍새 마을 인수 당시의 우여곡절과 더불어 중앙승가대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 수급과
탄탄한 뒷받침이 이뤄진 현재까지의 역사가 가감없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승가원은 자비복지타운 원장 선재 스님과 행복마을 원장 현관 스님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전달하는 등 부처님 자비 정신을 현장서 실천한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지만 승가원은 흔들림 없이 사람 중심의 복지를 실천하며 오늘의 자리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원력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승가원은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등 주거 기반 복지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차별 없는 세상을 열고 있는 장애복지 전문법인 승가원의 앞으로의 미래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올해 출범 5주년을 맞아 청년불자 10,000명 수계 등 120개 중점 사업을 통해 청년불자 양성과 제2건학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어제 본관 5층 건학위 회의실에서 상임 최고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올해 산하기관별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건학위는 학교의 대표 가을 축제인 영캠프의 개최 장소를 학내 대운동장으로 넓혀 외국인 학생과 졸업생까지 아우르는 청년불자 10,000명 수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또 불교 동아리 전법 특임교수 확대와 대학원 불교교육학과 신설 등을 추진하고 지역 미래 불자자 학생들이 고향 내 후원 사찰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국대 일산 경주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를 비롯해 산하학교의 AI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한 기관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지난 5년간 8천여 명에게 약 4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00여 명에 불과했던 불교 동아리 인원을 7,700여 명으로 크게 늘린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기업 간의 상호도 신뢰도 아주 높은 그런 현상을 보여서 동국의 미래는 앞으로 더 밝아 보여집니다. 이 모든 성과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김진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세대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김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마음이 편해야 연애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편안하게 낳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 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첨예한 진영 간의 대립을 없애고 과도한 경쟁과 물질에 과몰입한 현상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제주의 밤하늘이 자비의 등불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주의 번영과 평화를 염원하는 봉축탑 점등식이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이병철 기자입니다. 거친 현무암 속에 고려의 혼을 간직한 보물, 불탑사 5층 석탑이 제주시 밤거리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제주시 봉축탑은 제주의 상징인 감귤을 모티브로 형성화됐습니다. 낱낱이 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귤림을 이루듯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자는 간절한 발언을 담았습니다. 오늘 봉축의 빛을 밝히는 탑은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불탑사 5층 석탑입니다. 고려시대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 현무암으로 세워진 이 탑은 오랜 세월 거친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원형 그대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유성군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는 선출 이후 지역 불교계 공식 행사에 처음으로 나서며 연등회의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위 후보는 불자들과 함께 연등회가 더욱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등회는 이제 1000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이고 앞으로도 계승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1호 광장에서도 화려한 금빛 등불이 켜졌습니다.
서귀포시의 봉축탑은 다보탑 양식을 빌려 제작됐으며 시민들의 일상이 금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마음의 편안 그리고 세상은 화합인데 최남단 우리 서귀포 봉축탑이 환하게 밝혀져서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에는 항상 편안하게 살아가시고요. 지구촌에는 나라와 나라마다 사람과 사람마다 화합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제주시는 다음 달 16일, 서귀포시는 17일에 각각 봉축 법요식과 제등 행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 달간 제주 전역을 수놓을 자비의 등불은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울산 지역의 봉축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는 지난 27일 울주군 KTX 울산역을 시작으로 28일 남구 태화강역, 29일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잇따라 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울산사업연합회장 혜원스님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태화강변에서 펼쳐지는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에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산사에서 인연을 찾는 이색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전남 나주 불회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기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해 세 쌍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보도에 진재훈 기자입니다. 적막했던 산사가 설렘으로 깨어납니다. 초록빛이 가득한 나주 불회사에 청춘 남녀들이 모였습니다. 인연을 찾기 위한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현장입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광주전남 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BBS 광주 불교방송이 후원했습니다. 커플 되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AS 하겠습니다. 결혼 또 애가 태어난다 그때까지 AS를 할 테니까 꼭 커플 맺으셔가지고 손잡고 불회사를 다시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산세가 다른 데하고 틀려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재방문도 해주시고 오늘 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잘 보람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은 22명의 참가자, 광주 전남 지역 기자와 주요 기관 종사자들입니다. 일정은 랜덤 데이트를 시작으로 1대1 차담과 공양 데이트, 야간 만남까지 이어지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차담에서는 진솔한 대화가 오갔고 노래와 삼행시로 분위기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이튿날 최종 선택. 세 쌍이 서로를 택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연들이 청춘 남녀들이 찾아주셨는데 대단히 반갑고 또 좋은 인연 맺기를 기대합니다. 4월의 꽃은 모란꽃이라고 합니다. 꽃 중에 왕이 모란인데 모란꽃은 풍요와 부귀, 번영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인연이 성사되어서 앞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번영된 가정을 이루시길 기대합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와 나주 불회사 그다음에 저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함께 협력해서 이번 나는 절로 불회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우리 불회사가 너무 좋은 사찰이기 때문에 많은 커플이 나오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사에서 피어난 새로운 인연, 지역이 함께 만든 만남이 또 하나의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나주 불회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가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불기 2570년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인천 시민의 건강과 행복, 남북 화합을 염원하는 봉축탑에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인천시청 앞에 세워진 봉축 대탑은 북한 황해도 해주 불일사 5층 석탑을 본떠 전통 한지 등으로 만든 작품으로 남북의 화합과 통일을 발언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세계 곳곳의 갈등과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밝히는 이 봉축의 등불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밝히고 희망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불교계에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더욱 인천에 널리 퍼져 나가기를 바라고
이 봉축탑 점 등은 바로 그 희망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는 봉축 점등식에 이어서 오는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인천 글로벌 연극축제를 봉행하며 BBS 불교방송은 BBS TV를 통해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평택불교사연합회가 지난 25일 평택역 서부역 광장에서 불기 2570년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불심으로 국난을 극복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평택불교사연합회는 봉축탑 점등식에 이어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평택 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축하 문화 공연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점등식에 앞서 평택 수도사 주지이자 괴태곶 봉수대 되찾기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정문스님은 평택의 유일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괴태곶 봉수대의 복원과 시민 개방을 위해 괴태곶 봉수대 되찾기 범시민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발대식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괴태곶 봉수대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며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1,600만 관객을 훌쩍 넘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도시 영월에는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일군 부처님 마을이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 전국 각지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영월 열애마을의 하늘을 캄보디아 국기가 수놓았습니다. 불상을 모신 행렬이 이어지고 참석한 한 꼬마는 형을 따라 제 키보다 높은 아기 부처님을 씻겨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수 만든 음식을 스님들에게 나누고 거창하진 않지만 정성을 담은 기부도 끊이지 않습니다. 스님들과 함께하는 점심 공양 속에선 이국 생활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어봅니다. 매번 공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또 여기서 진행을 하니까 내 장소도 좋고 내 산 위에서 그거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수는 6만 명 정도. 이에 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 스님은 단 4명입니다. 이 중 2명의 스님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의 도움으로 영월 열애마을에 주석하고 있는데 소문을 들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캄보디아 설 명절 쫄치남을 맞아 이곳에 몰려들었습니다. មានអារម្មណ៍រីករាយសប្បាយដែលបានប្រជាពលរដ្ឋពលករនៅប្រទេសកូរ៉េគាត់បានអញ្ជើញចូលរួមយ៉ាងកកកហើយក្នុងការរីករាយក្នុងរដូវចូលឆ្នាំហើយក៏បំពេញកុសលជាមួយនឹងពុទ្ធសាសនាផង 무대에서 캄보디아 전통 춤과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축제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도 고향 사람들을 만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희망의 길벗이 들고 차별 없는 세상을 소망했습니다. 앞으로 열애마을은 동남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귀처가 되도록 전법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지,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등의 이러한 연관이 있는 사찰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몇백만의 지금 외국 노동자들이 귀처가 되고 의지처가 되고 또 불교가 하나의 그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계종 열애마을이 지구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글로벌 도량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월 열애마을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대종사의 49제 막제가 어제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회에는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전 총무원장 설정대종사, 전 총무원장 원행대종사, 월정사 회주 현해대종사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4부대 중이 동참해 금강경 독송과 연불로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저희 문도들은 스님께서 그 못다신 원력을 또 사랑했던 오대산 또 하남 탄어 만화 스님의 선대 스님들의 그런 수행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고자 선대 스님들을 잘 받들어 모시면서 조계 종풍이 더욱 빛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